체력이 좋다. 여러분들에게 이 체력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하루를 지치지 않고 사는 거? 뭐 남들보다 잘 뛰는 거? 저는 축구선수였으니까 운동장에서 잘 뛰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실제 저는 프로선수 시절에도 이 수치화시킬 수 있는 체력을 13년 동안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체력은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뛰는 걸 넘어서 삶의 질이에요. 내 삶을 결정해. 아니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애 키우는 거 한 번에 잘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육아를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애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제가 우리 쌍둥이 낳기 전에 쌍둥이 육아책만 2권을 읽고 뭐 아빠 육아니 해가지고 막 오프라인 모임도 막 참석했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너무 힘들고 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육아잖아요. 나 진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육아예요.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해야 되잖아. 그 힘이 뭐야? 육아 체력이더라. 육아 체력. 제가 또 2020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요식업을 했었습니다. 작년 2월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요. 한 3년 6개월 정도 감자탕을 했었습니다. 꽤 좋은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말에 웨이팅이 최소한 30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잘 됐어요?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거리두기 뭐 2단계니 3단계니 해서 막 6시 이후에 2명밖에 못 받았어. 그 시기야. 진짜 안 나올 때는 하루 매출이 막 60만 원도 안 나왔어. 저희 매장이 진짜 잘 될 때는 600도 팔고 그랬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토막이야. 또 뭐 있어요? 직원들 막 다 나가버리고 갑자기 막 안 나오고 거래처 물건 막 안 갖다 주고 난리도 아니었어. 요식업 한 번에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내가 아무리 막 열심히 청소를 하고 막 음식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그 정성스러운 하루를 실패하는 게 자영업이잖아요. 그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축구는 어때요? 이거는 뭐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성공보다 실패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13년 동안 축구를 했는데 365 곱하기 13 하면은 4,745일이거든요. 이 중에 성공한 날이 많았을까요? 실패한 날이 많았을까요? 진짜 한 3,500일 이상은 실패한 날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숨 붙어서 사는 것 말고 진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는 이 체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더라고. 왜? 한 번에 되는 거 없으니까. 한 번에 되는 애들이 있던데요? 있죠. 상위 0.1%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몇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 힘, 이 체력을 만들어야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고. 원리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무언가를 잘하는 것만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 힘, 이 체력을 키우는 거더라. 잘하려면 체력을 키워야 돼. 왜? 잘할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체력을 키워서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힘을 길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하고 있는 습관 교육이에요. 그럼 이 교육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이거는 단순히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정도 가지고는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강력한 의지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 이건 기본이고 그 나의 의지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 이야기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허기감이 있는데 그걸 의지로 참는다? 참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참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겁나 힘들고요. 짜증나고요. 심지어 막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든다고. 차라리 먹고 말지. 그때 우리 뭘 해야 돼요? 허기감이 들 때. 맞아요. 물 먹어서 수분을 보충해주든 아니면 뭐 전해질을 보충해주든 아니면 뭐 인슐린 분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뭐 순수 지방 같은 걸 먹어서 허기감을 없애든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내 몸 상태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행동을 넘어서 습관화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만나면 우리 뇌는 그 현상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우리 몸이 바뀌어요.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되고 뭐 신경 전달 물질도 분비되고 거기에 따른 뭐 장기도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몸이 바뀌면 그 몸을 인지한 되뇌피질이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거 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몸에 따른 해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에 따른 해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에 따른 몸이 변하고 그 몸을 인지한 되뇌피질이 우리에게 감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욕구가 생겨요. 욕구가.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에 졌다라는 현상이 오면 경기에 졌다라는 걸 우리 뇌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시키고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비상벨 활성화되면서 뇌신경계 열두상 근육 수축시키고 그 몸에 따른 변화를 인지한 우리 뇌 3층에 있는 대뇌 피질이 부정적 감정, 느낌을 해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짜증,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구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짜증난다. 야, 맥주 한잔 해야지. 생각이 끝나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맥주를 마시자. 마셔요.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됩니다. 와, 좋다. 먹으니까 좀 살 것 같아. 만약에 이 행동에 따른 보상이 커지면 이 생각 단계로 다시 가요. 그래서 다시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맥주를 먹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장기적으로 내 몸에 이롭냐 해롭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칼 융 같은 심리학자분들은 무의식을 의식에 다는 순간 운명이 바뀐다고 한 거예요. 왜? 습관은 무의식 중에 하는 걸 습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바꾸면 운명이 바뀌니까. 근데 무의식에 하는 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 우선 의식이 닿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잘 안 돼서 빡쳐가지고 맥주를 먹는다라는 이 간단한 습관에는 뭐가 있어요? 현상에 따른 해석. 그리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을 기반한 욕구가 생기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보상으로 이어지더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현상을 만났을 때 이어지는 6가지 단계예요. 더 깊게 나누면 8가지 단계가 되겠죠. 내가 아무리 좋은 현상을 내 눈앞에 오더라도 이 해석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욕구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부정적인 생각, 행동, 보상을 얻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행동은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뭐 과식, 음주, 뭐 담배, 뒷담화 그 시간에는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다음날에 어때요? 더 짜증나. 더 힘들어. 실제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장사 안 된다고 술 퍼마시면 그게 해결돼요. 경기 못 뛴다고 감독님 뒷담화 하면은 해결돼요? 제가 굳이 말 안 할게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이 단계, 해석 단계를 바꾸지 못하면 쉽지가 않아요. 아니, 맨 꼭대기 위에 있는 현상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현상은 내 마음대로 이거 되나요? 안 돼. 우리가 해 뜨는 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현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 그런데 해가 떴다는 현상에 따른 해석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해는 언제나 그대로 있어. 어떨 때는 따뜻하고 어떨 때는 막 뜨겁고 짜증나. 뭐에 따라 달라져요? 내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이 해석은 뭐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럼? 네, 맞아요.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뇌 3층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요. 그죠? 그럼 이 대뇌 피질은 우리 몸이에요? 생각의 덩어리예요? 우리 몸이에요. 뭐 단백질이랑 뭐 지질이랑 신경세포, 악여세포, 혈관, 그 간질액 등이 모인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 몸의 일부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해석은 결국 나의 생물학적 변화, 몸의 문제구나. 그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이 체력, 다시 도전하는 힘, 실패라는 현상이 와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힘, 그 힘을 발휘할 때 활성화되는 우리 내부인은 전전두피질 중심의 네트워크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MPFC도 있고 뭐 BMPFC도 있고 뭐 DLPFC도 있고 뭐 AMCC 같은 그 뇌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잘 활성화되고 그쪽으로 혈액이 잘 공급되면 결과적으로 이 해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아니 그러면 회복 탄력성 좋거나 뭐 긍정성 좋은 사람들은 전두엽 쪽에 혈액이 잘 가겠네요. 네, 그걸 연구하신 분들이 이분들이고 제가 11년 동안 공부한 내용도 다 이분들의 이론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게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뭐 이게 제가 실제로 공부한 지류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지류 말고도 PC에 많이 있죠. 확실히 이 지류가 학습력이나 뭐 집중도나 이런 거 다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러한 연구도 많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핵심 주장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 몸은 세상을 표현하는 유일한 통로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인지할 때 우리 몸을 통해서만 인지가 가능해요. 우리 몸으로 얻는 감각을 뇌로 보내고 우리 뇌가 이 정보를 해석해요. 그걸 우리가 지각, 퍼셉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감각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시각 있고 청각 있고 후각 있고 미각 있고 촉각, 이 5감이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우리 몸이 느끼는 감각인 거고, 우리 몸 내부 자체에서 보내는 신호 감각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유 감각, 내부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내 손이 내 입술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우리 몸에는 센서가 있거든요. 주요 센서 3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근육 속에 있는 금방축, 힘줄 속에 있는 골지 힘줄기관, 그리고 관절 주변에 관절 수용기가 있어요. 나 모르는 단어 나와서 좀 짜증나려고 그러죠. 근데 괜찮아요. 이거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갑다. 그냥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으로 혹은 촉각으로 우리 몸을 인지하지 못해도 이 고유 감각으로 우리 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 물론 이 감각이 떨어지면 고유 감각 훈련을 하는 거겠죠. 선수들도 많이 하는 거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 내부 감각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배가 고프다, 뭐 소변이 마렵다, 뭐 갈증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것들은요 외부에서 오는 감각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자, 이 감각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다 적었어요. 내부 감각은 어떻게 일어나냐? 자, 우리 몸속 장기에는요, 신경 수용기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변화를 감지해요. 그리고 나서 미주신경이나 척수로 신경을 거쳐가지고 뇌로 전달이 됩니다. 특히 뭐 섬엽, 인슐라 같은 곳으로 전달이 되고, 이 감각의 해석의 결과물로 감정이나 느낌, 해석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향식 흐름이 있고 상향식 흐름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이 지금 읽히거든요. 이거 스킵할게요, 그냥. 자, 우리는 우리 몸 없이는 세상을 인지할 수 없다, 지각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우리 몸으로 느껴요. 아니, 그러면 몸이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라고 말하신 분이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 또 20세기 통틀어서 가장 그 지적, 족적을 남기신 인물로 메릴로 뽕띠가 있죠. 그분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 몸이다. I am my body. 몸과 의식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 정신력이 좋으면 몸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정신력도 몸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사건이야 라고 말하세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몸과 생각은 분리되어 있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예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심신이원론. 우리가 그 심신이원론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뭘 못하는 사람이 있다? 정신력 약한 사람 취급하죠. 정신력은 말 그대로 생각의 문제니까. 생각만 고쳐 먹으면 되는데 너는 생각 못 고쳐 먹으니까 너는 패배자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거를 밝혀내신 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표현하신 분이 1994년에 나온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 표지 가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계셨지만 논리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이분이다. 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말에 의하면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반응한다. 이 몸의 반응이 감정이고 이 감정이 의사결정과 회병력의 핵심이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이거는요 로버트 세폴스키 같은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호남하면 알겠는데 네가 감히 데카르트를 비난하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를 비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수학의 아버지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주식 차트 있잖아요. 그 가로축 시간, 세로축 가격 있는 거. 그거 뭐예요? 직교좌표계예요. 이 직교좌표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데카르트예요. 그리고 이 직교좌표계가 나오고 나서 수학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분을 비난을 해요? 못하지. 다만 서기 2025년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최근 과학에 맞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회사도 다니는 분 많잖아요. 그럼 몸 관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살이 좀 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살 빼려면 무조건 굶어요? 아니에요. 우리 몸을 좀 이해하면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으면 의지력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 빼는 거 지방대사 얼마나 잘 열리게끔 하느냐가 핵심이지 정신력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신력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의지력의 문제예요? 아니야. 지방대사의 문제잖아. 몸의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현상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도전하는 힘은 뭐예요?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육아를 못하겠어. 그럼에도 다시 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강력한 의지. 정신력의 문제예요? 그럼 그 의지와 정신력은 어디서 올라와요? 우리 몸에서 올라와요. 그죠? 김주환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 동기력,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능력을 잘 발휘하는 내부인은 어디예요? 천전두폐질 중심의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처음에 들었을 땐 조금 어려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때요? 쉽죠? 전전두피질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이 전전두피질, MPFC 중심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가 잘 되고 활성화되는 만큼 혈액이 잘 전달돼서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이 잘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다시 도전하는 힘, 이 인생 체력이 올라간다. 물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신경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올리고 숫자를 늘리는 것, 이것이 인생 체력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걸 알려줘요. 네, 그걸 알려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수면 있고요, 음식 있고요, 운동 있고요, 호흡 훈련 있어요. 딱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수면은 왜 중요해요? 수면은요, 포유류 동물이 재기능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거는. 특히 그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그 되뇌폐질 사이에 연결이 주로 수면 중에 강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경 가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변한다예요. 그럼 신경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하는데요? 아니요, 사람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에릭 캔들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뭐다? 신경 가소성이다. 그래서 숙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인간답게 기능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동시에 뭐 학습력, 인지력, 감정 조절력, 뭐 창의성들이 폭발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뭐다? 수면이다. 야, 호남아, 근데 수면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근데 잠을 잘 안 들어요. 당연하죠. 수면은 우리 의도가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율신경계에 가까워요. 우리가 잠이 든다라고 하지 한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 의도가 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수면 욕구를 올릴 수 있는 뭐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될 수 있게끔 습관을 쌓아가면 돼요. 우리 의도는 그 습관들로 가야 되지, 내가 잠을 반드시 자야겠다 이쪽으로 가면 더 잠 안 잡니다. 더 잠 못 들어요.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내가 잠을 꼭 자야겠다? 그 생각에 잠을 더 방해해요. 그죠?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일단 수면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음식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포들의 건강이 곧 우리의 건강이다. 세포들의 기능이 좋아야 내가 좋아진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세포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줍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이죠. 노벨 의학상 받으신 그 하드 사이언티스트 말에 의하면 세포 건강의 핵심은요, 자,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염증입니다. 그럼 당연히 잘 먹어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잘 먹는다에는 좋은 음식을 먹는다 플러스 언제 먹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왜? 인슐린 저항성이 있잖아요. 산화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염증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언제 먹고 무엇을 먹느냐를 알려주나요? 네, 알려준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플러스 13년 동안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으로. 왜? 아는 거랑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알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근데 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알려줘요. 자, 물론 음식의 민감도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에게 맞는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 있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실제 저도 지용성 알러지 검사 해보면 우리 와이프와 제가 먹어야 되는 게 달라요. 자, 그런 것처럼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돌아가. 막 어디로 가야 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기준, 여기서 말하는 보편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좀 증명된 거. 자, 그거를 먼저 해보고 개별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보세요. 암세포는 어떤 영양소를 먹고 자랄까요? 글루코즈예요. 당을 먹고 자라요. 그럼 탄수화물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 그런 거 없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음식은 찾을 수 있다. 그 시작은 검증된 기준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뭐다? 습관 방위에서 알려주고 있다.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자, 죽지 않으려면 자라. 살고 싶으면 먹어라. 행복해지고 싶으면 운동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왜 있냐면요, 우리 세포들의 건강 중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이 체력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체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쓰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 힘을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이 미토콘드리아니까. 근데 운동을 하면요, 실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집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뭐 전투 트레이닝이나 뭐 고강도 하이 인터벌 훈련은요, 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난다. 효율도 좋아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운동을 하면 AMPK, 뭐 썰트원 같은 친구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PGC1 알파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고 동시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항산화 시스템도 강화가 됩니다.
최근에는 운동이 세포 간의 그 신호 전달, 뭐 마이오카인이나 뭐 사이토카인, 엑소점을 조절한다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떠나서 또 단어가 또 어려운 거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소통이 잘 된다. 무슨 용어가 갑자기 막 겁나 나왔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다.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소통이 잘 되더라. 그래야 에너지, 그 ATP를 잘 만들 수가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운동은 또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요. 특히 그 전두엽, 해마 등의 혈류가 증가된다는 연구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전두엽은 뭐래요? 맞아요. 주의 집중력, 충동 조절, 그 다음에 계획력, 의사결정, 스트레스 조절 등 웬만한 거 다 한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인간 다음의 핵심 부위는 전두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해마는 뭐래요? 기억과 학습의 핵심 중추잖아요. 그죠? 물론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건강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운동법은 많이 나오지 않죠.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강을 위한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라기보다는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건강 차원에서 하는 운동은 뭐예요? 조깅하면 돼요. 수영하면 돼요. 자전거 타도 돼요. 혼자 하는 게 지루해? 그럼 그냥 축구만 한 게 없어요. 축구는 취미로 하면 진짜 겁나 재밌습니다. 겁나.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인생 체력을 위한 현실적인 습관 만들기. 수면, 음식, 운동을 알려준다. 경험과 과학적으로. 또 하나 큰 틀이 있는데 바로 이제 호흡 훈련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우리 그 칠감 중에서도 이 내부 감각 올리는데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저도 매일 아침에 10분 이상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20분 정도 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그 만성 통증 있잖아요. 병원 가도 안 나와. 근데 막 아파 이런 분들 많잖아. 근데 그게 내부 감각이 안 좋아서 특별하지도 않은 감각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즉 내부 감각이 좋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뇌과학자 중 한 명이신 칼 프리스턴과 김주환 교수님이 공동 연구하신 그 능동적 추론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게 대표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호흡 훈련을 통해서 내부 감각을 개선하고 만성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내부 감각은 내부 감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내부와 외부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좀 상호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촉각이나 시각, 청각으로 감각이 들어오면 이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극심한 공포감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편도체 중심으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그지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실제로 이 상황은 그지가 아니야, 하나의 과정이야 라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이 내부 감각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이 해석을 바꾸는 거, 그러면은 이 호흡 훈련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다 해야 돼요. 수면, 음식, 운동, 호흡 훈련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떤 걸로? 인생 체력을 올리는 목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야, 호남아, 네 말 알겠어. 충분히 이해되는데 근데 그거 너만 효과 본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교육을 받은 수강생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나오는 이 분은 일반인 30대 남성분입니다. 전문 운동선수는 아닌데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잘해서 프로골프 선수를 도전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KPGA 2부 투어 시합을 나갔는데 번번이 잘 안 되셨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잘 됐는데 시합 때만 되면 긴장을 한 거죠. 과도하게 편도체 활성화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의지로 되나요? 안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것도 현상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니까 몸을 변화시켜서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럼 완벽하게 통제가 되나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70에서 80%까지만 도와줘도 엄청 좋아지잖아요. 맞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긴장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왜? 몸의 문제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이분이 습관 강의 내용을 실행하셨고 올해 최고 성적을 내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를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최고 성적을 내잖아.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기대감이나 설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일이 설레이는 기분만큼 최고의 감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막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감정이야. 자, 이분이 올려주신 성적표인데 제가 골프 잘 모르지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좋아졌다 라고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좋은 성적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셨다. 근데 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 성적은 그냥 피상적인 거고 자기 가치감, 효능감이에요. 아, 내가 충분한 사람이구나. 나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에 대한 해석. 이게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이 해석을 바꾸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실제로 왜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왜 자살해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분은요, 축구를 시키시는 어머니입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듣고 가장 효과를 본 부분이 수면이다. 자, 그전에는 어땠어요? 5시간을 주무셨대요. 이거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자주 아프기도 하셨을 거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실수 안 했는데? 이런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잠을 잘 잘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지 잠을 반드시 자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를 배우고 실천하셔서 지금은 수면을 잘 잡으셨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하셨어요? 맞아요. 아침에 늘 찌뿌둥했는데 피곤했던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지각하는 나의 감각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상이 달라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세상을 지각하는 어머니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시작은 아이를 위해서였지만 저도 좋아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 포인트냐면 우리 진아영 교수님,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님, 연세대학교 김주현 교수님, 그 자녀 교육, 아이를 건강하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최고의 방법을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간단해요.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만 아니 그거 말고 나부터가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최고의 교육이다. 최고의 부모다라고 하세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죠. 가보르 마테. 이분이 말씀하세요. 부모의 정서, 상태는 아이의 신경계에 그대로 각인된다. 감정 조절 능력을 외부, 즉 부모를 통해 배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의 평소 상태를 학습한다 해요.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불안장애의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부모지만 똑같은 부모가 아닌 거야. 첫째에 키우는 부모님의 상태는 어때요? 저도 키워봤지만 처음이고 하니까 막 불안해.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좀 덜 잡았고 모든 면에서 첫째 부모가 불안감이 더 큽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님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율신경계는 부모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형성된다. 아이는 부모의 불안을 그대로 신경학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 강철 멘탈 만들고 싶다? 강철 체력 만들고 싶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돼요. 우리 아이 건강한 식습관 만들고 싶다? 제가 먼저 하면 돼요. 수면, 운동 똑같아요. 호흡 훈련, 감사일기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호흡 훈련을 하면요, 우리 애들도 가끔 따라 합니다. 물론 저처럼 많이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감사일기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뺀다, 퍼포먼스를 올린다, 인생 체력을 올린다, 저는 하나로 통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분들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뭐예요? 몸은 세상을 표현하는 유일한 통로다. 이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팅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11년째 공부하고 13년 프로에서 직접 경험하고 성과를 낸 강의인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생산성이 좋은 사람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유튜브 내용도 좋던데 유튜브 내용과 습관 강의의 차이는 뭔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호남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감과 통찰을 얻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습관 강의는 뭐냐면 내가 얻었던 그 영감과 통찰을 실제 변화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자체도 잘하고 계시는 거지만 영감에서 끝나지 않고 동기부여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큰 성장, 큰 변화, 이 인생 체력을 얻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아마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랜딩 페이지 가시면 대부분 축구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서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축구 선수분들이 많이 듣지만 핵심 내용은 우리 몸을 올바르게 세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강의에서도 어떤 과학적 근거와 경험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축구 선수 사례를 듣는 경우가 많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짧게
이야기했고요. 최근에 제가 K리그 신인 선수들 대상으로 교육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또 대표팀, 연령별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교육을 준비하느라 조금 바쁘지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